아니, 우리 큰딸 애지중지 키워왔더니 왜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백수하고 결혼을 했냐고. 언니, 남편 진짜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래?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대표님이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뉴스 봐, 충격적이야. 아니, 우리 큰딸 애지중지 키워왔더니 왜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백수하고 결혼을 했냐고. 장모 김선자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명절 차례상 앞에서 큰사위 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부, 올해는 용돈이라도 좀 싸왔어요? 작년엔 빈손으로 왔잖아요. 둘째 딸 박지영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셋째 딸 박서연도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형부는 용돈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우진의 아내이자 큰딸인 박수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서연아, 그만해. 형부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때였다. 딸들의 소리를 들은 장인 박철수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40이 넘은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뭐 하는 거야? 큰사위 우진은 장인의 말을 듣고 부끄럽고 민망하여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사위 대기업 부장 김민수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같은 시대에 3년씩이나 백수로 지낸다는 건 좀 그렇죠. 셋째 사위 은행지점장 이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라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둘째 딸 지영이도 그 순간 거들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부장 달았어요. 장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사위 정말 대단해. 역시 대기업은 달라. 셋째 딸 서연도 지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민호 오빠는 이번에 본점 영업 1등에서 지점장 표창 받았어요. 장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째 사위도 참 똑똑해.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큰 사위 우진에게 쏠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그 무거운 시선을 견디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큰딸 수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차례상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을 알리듯 새벽 5시 부엌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장모가 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설거지나 해. 지영이는 전 부치고 서연이는 나물 무쳐. 큰딸 수연이 고무 장갑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우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장모가 휙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와? 나가 있어. 그래도 나가 있으라니까. 방해만 하지 말고. 우진이 문을 닫고 나가자 장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즉,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부엌일이나 거들겠다는 거지. 둘째 딸 지영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엄마 형부는 진짜 앞으로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장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긴 뭘 해. 3년째 백수야. 우리 수연이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어. 40이 넘어서. 셋째 딸 서연이 혀를 찼습니다. 에휴, 언니가 마음고생이 많겠네. 말은 안 해도 어떡해. 잠시 후 처가 식구들은 제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는 소파 중앙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큰 사위 우지는 구석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이 둘째 사위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부장 달았으면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민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이번에 1억 넘었습니다. 오, 대단하네. 역시 우리 둘째 사위야. 셋째 사위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실적 잘 나와서 보너스 8천 받았어요. 장모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사위들은 다 잘 나가네. 자랑스러워. 그리고 슬쩍 큰 사위 우진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애꿎은 발바닥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사위 민수가 고급 시계를 자랑하며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승진 기념으로 파텍 필립 하나 질렀어요. 형님도 나중에 취업하시면 하나 사세요. 민호가 낄낄거렸습니다. 형, 큰형님은 시계보다 시간이 더 많으시잖아. 매일 집에 계시니까. 둘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큰딸 수연이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우진이 수연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장인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편의점 좀 다녀와. 네, 장인어른. 뭐 사올까요? 소주 2병하고 오징어 몇 개만 사와. 네, 알겠습니다. 우진이 일어서자 장인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이거로 사고 잔 돈은 내가 가져. 우진이 지폐를 받으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와 민호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은 큰형님한테만 심부름 시키시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시간 많으니까 괜찮지 뭐. 장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너희는 그냥 쉬어. 큰 사위가 다녀올 거야. 둘째 딸 지영이 제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제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셋째 딸 서연도 제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형부, 이 과일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큰 사위 우진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장모가 둘째 사위 민수 앞에 제일 좋은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민수야, 이거 먹어. 제일 부드러운 부위야. 셋째 사위 민호에게도 큰 새우를 올려줬습니다. 민호야, 너는 이거 먹어. 싱싱해. 큰 사위 우진 앞에는
아무것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김치만 집어 먹었습니다. 장인이 둘째 사위 민수에게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자, 둘째 사위. 승진 축하 한 잔 하자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셋째 사위 민호에게도 잔을 건넸습니다. 셋째 사위도 한 잔 해라. 네, 아버님. 하지만 큰 사위 우진에게는 잔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큰딸 수연이 참다 못해 우진에게 직접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여보, 한잔해. 장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남편 술도 내가 따라줘야 하니? 수연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둘째 딸 지영이 셋째 제부한테 대화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제부,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어때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셋째 딸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어때요? 민수 형부, 민호 오빠. 하지만 아무도 큰 사위 우진을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 장모가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설거지 좀 해줘. 네, 장모님.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물었습니다. 동서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장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은 피곤해. 너는 시간 많잖아. 둘째 딸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형부, 우리 제부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형부가 좀 해주세요. 우진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서글프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딸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 익숙하다니. 우진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6개월만. 2개월 후 장인의 70세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북적였습니다. 선물 증정 시간. 둘째 사위 민수가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자 고급 양복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아니야? 장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째 사위 정말 효자네. 둘째 딸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남편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셋째 사위 민호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걸 준비했어요. 고급 골프채 세트였습니다. 와, 이거 500만 원은 하겠는데? 장모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셋째 사위도 정말 대단해. 셋째 딸 서연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민호 오빠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 모습을 본 친척들이 모두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사위 우진의 차례.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인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면 속옷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셋째 사위 민호도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았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형부가 속옷을 선물로. 셋째 딸 서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센스도 없네. 장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소에 속옷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면 소재로 골랐습니다. 장인이 속옷을 들어보더니 테이블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됐어. 고맙네.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큰딸 수연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자자, 케이크 자르자. 민수야, 내가 불 꺼줘. 둘째 사위 민수가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큰 사위 우진은 구석에서 혼자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파티가 끝나고 사위들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가 나란히 서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큰 사위 우진도 따라 나왔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연기를 내뿜으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에 골프 한번 칠까? 좋죠, 형님. 요즘 연습 좀 했는데 한번 붙어볼까요? 키읔, 너 아직 멀었어.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우진은 옆에 서 있었지만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민호가 슬쩍 우진을 쳐다보더니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골프장 가는데 얼마나 들어요?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 큰형님도 가실래요? 아, 근데 큰형님은 돈이. 말을 흐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큰형님, 요즘 취업은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쉬실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시는데요?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프로젝트? 뭔지는 모르겠지만 40 넘어서 빨리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민호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들어가요. 큰형님은 천천히 계시고.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혼자 밖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음 날 처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큰딸 수연이 운전하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왜 미안해. 내 가족들이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우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6개월만. 6개월 후에 뭐가 달라지는데?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면 알 거야. 2달 후 장모의 제안으로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습니다. 좌석 배치부터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 장모 상서, 둘째 사위 민수 마이너스 장인여, 셋째 사위 민호 마이너스 장모여, 큰 사위 우진 마이너스 테이블 끝 구석. 우진은 마치 식탁의 부록처럼 구석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먼저 둘째 사위 민수에게 접시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 전복 먹어봐. 신선해. 민수가 받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장인이 셋째 사위 민호에게도 건넸습니다. 민호야, 이 소고기 한우야. 먹어봐.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큰 사위 우진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김치만 집어 먹었습니다. 큰딸 수연이 슬쩍 자기 접시를 우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장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음식이나 먹어. 왜 남편 것까지 챙겨? 수연이 움찔했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 제부들과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우리 남편 그리고 민호 제부, 이 음식 정말 맛있죠? 셋째 딸 서연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형부들 입맛에 맞아요? 민수와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사위 우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105만 원입니다. 장인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셋째 사위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장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셋째 사위 효자네. 민호가 카드를 내밀며 큰 사위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큰형님은 요즘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쏠게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큰형님은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중에 큰형님 취직하시면 그때 한턱 쏘세요. 히읗히읗 50세 넘어서라도요. 둘째 딸 지영과 셋째 딸 서연이 킥킥거렸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큰딸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하지만 우진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서. 참말 재밌게 하네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가 나란히 걸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큰 사위 우진은 뒤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민수가 자기 차 키를 꺼내며 자랑했습니다. 민호야, 내 차 봐.
이번에 벤츠 S클래스로 바꿨어. 와, 형님 대박. 이거 1억 5천 넘지 않아요? 응, 할부지만 뭐. 넉넉하게 탈 수 있어. 민호도 지지 않고 자기 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포르쉐 카이엔이에요. 지점장 되고 샀어요. 오, 너도 잘 나가네. 둘이 차 자랑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슬쩍 큰 사위 우진의 차를 봤습니다. 15년 된 낡은 아반떼였습니다. 민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큰형님, 차 한번 바꾸시지 그러세요? 저거 언제 차예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큰형님은 차 바꿀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 맞다. 미안.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이 차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큰형님, 조심히 가세요. 그 차 고장 안 나게. 민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키읔 형님 진짜. 둘의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은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으로 가는 길. 큰딸 수연이 운전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동생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 제부들이 당신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봤냐고. 우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 뭐? 내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말, 행동. 다 기억하고 있어. 왜?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려고. 진짜 나를.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진이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행복해질 거야. 우리 둘 다. 2개월 후 장모의 환갑 파티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코드, 고급 뷔페, 수십 명의 하객들. 큰 사위 우진은 큰딸 수연과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 환갑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효도로 섬겨준 사위들에게 감사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둘째 사위 민수는 대기업 전무로 승진했고, 셋째 사위 민호는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장모가 잠시 멈췄다가 큰딸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큰딸 수연이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큰 사위 우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둘째 딸 지영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민수 제부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화면에 민수가 준비한 감동적인 영상이 흘렀습니다.
셋째 딸 서연도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민호 오빠도 노래를 준비했어요. 민호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큰 사위 우진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동생들과 동서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니 남편 진짜 언제까지 저러고 살래? 40이 넘었는데. 모르겠어. 근데 언니 불쌍하지 않아? 혼자 돈 벌어서. 맞아요. 저 같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어머님도 큰형수님 보고 이혼하라고 계속 압박하시던데요. 당연하지. 저런 남편이면 짐이지 뭐. 40 넘어서 백수면. 근데 형부가 뭘 한다는 거야?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며?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키읔. 모두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만 더.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남았습니다. 장인이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진아, 이리 와봐. 네, 장인어른. 장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 3년이야, 3년. 40이 넘은 남자가 3년 동안 백수로 지낸다는 게 말이 되니?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솔직히 너희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연이가 더 나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아직 42이면 늦지 않았어. 우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수연이가 고생하고 있어. 그때 큰딸 수연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수연아, 넌 빠져. 이건 남자들끼리 이야기야. 무슨 남자들끼리 이야기예요? 여보는 제 남편이에요.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내 말은 그냥 우진이 생각 좀 해보라는 거야. 우진이 장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네. 한 달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에 뭐가 달라지는데?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면 아실 겁니다. 한 달 후 마이너스 아침 뉴스 시간. 장인 박철수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 신생 스타트업 커넥트, 시리즈 A 투자 200억 유치, 대표 정우진 43세, 국내 최초 AI 기반 실시간 통역 플랫폼, 가입자 50만 돌파, 월 매출 80억 달성. 장인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TV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우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커넥트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장모가 부엌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 사람 우리 큰 사위 아니야.
장인이 황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정우진. 기사 헤드라인. 3년간 혼자 개발한 앱으로 대박. 카카오 네이버 등 인수 제한 쇄도. 기업 가치 500억 원 추정. 40대 창업가 정우진. 늦깎이 성공 신화. 장모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같은 시각. 대기업 사무실. 둘째 사위 민수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야, 저 사람 대박 아니야? 200억 투자 받았대. 40 넘어서. 민수가 화면을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 동료 왜 아는 사람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큰형님이에요. 뭐, 내 형님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딸 지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부가 저걸 같은 시간 은행 지점. 셋째 사위 민호가 고객 상담을 하다가 직원이 보여준 뉴스를 봤습니다. 지점장님, 이 사람 대박이네요. 40대에 500억 기업 만들었대요. 민호가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큰형님. 네. 지점장님 형님이요? 민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있던 셋째 딸 서연은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형부가 500억? 그 시각 큰딸 수연의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다 우진이 전화 안 받는다. 어떻게 된 거야? 언니, 형부 진짜야? 이거 진짜야? 언니, 형부 대박이다. 동료들이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그 유명한 정우진 대표세요. 와, 진짜 부럽다.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문을 열고 들어온 우진. 여전히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큰딸 수연이 달려와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진짜야? 우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재미없잖아. 수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응. 매일 밤 너 자고 나서 작업했어. 나는 몰랐어. 미안해. 우진이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미안해. 너만 날 믿어줬잖아. 수연이 우진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진이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3개월 후 마이너스 추석 명절. 큰 사위 우진과 큰딸 수연이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들고 처갓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장모가 문을 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사위 왔어? 어서 들어와.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인이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왔구나.
요즘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둘째 사위 민수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큰형님,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셋째 사위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큰형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저도 미안해요. 셋째 딸 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모두가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로 우진을 대했습니다. 우진이 거실에 앉자 장모가 우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우진아, 뭐 마실래? 커피? 주스? 물 괜찮습니다. 에이, 물은 무슨. 내가 특별히 준비한 커피 있어. 장인이 우진의 시계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우진아, 그 시계 파텍 필립 아니야? 아, 네. 투자처에서 선물로 주었어요. 둘째 사위 민수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와, 저거 8천만 원 넘지 않나요? 우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셋째 사위 민호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둘째 딸 지영과 셋째 딸 서연은 우진을 쳐다보다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잠시 후 식사 시간. 완전히 바뀐 분위기와 대접. 장모가 제일 좋은 갈비를 큰 사위 우진 앞에 올려놨습니다. 우진아, 이거 먹어. 제일 부드러운 부위야. 장인도 큰 새우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이 이것도 먹어봐. 신선해.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는 자기 앞 음식만 조용히 먹었습니다. 우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동서들 드세요. 민수가 황급히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에요, 큰형님. 큰형님이 드세요. 권력의 서열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장인이 우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우진아, 사실은 말이야.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저번에는 내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하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장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회사 주식 투자 같은 거 장인한테 기회 좀 줄 수 있을까? 우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가족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준비할 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죠? 장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10,000원 던지고 편의점 심부름 시키고 설거지만 시키고 환갑 파티 때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죠. 생일 때 면 속옷 선물했을 때 테이블에 그냥 던지셨던 거 기억하세요? 장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바라시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장인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딸 지영과 셋째 딸 서연, 그리고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가 우진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진이 네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부, 일어나라고요. 넷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 있어요. 네. 우진이 셋째 사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음식점에서 큰형님은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라고 하셨죠? 민호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우진이 둘째 사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차 보고 언제 차냐고 비웃으셨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둘째 딸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남편 진짜 언제까지 저러고 살래? 40이 넘었는데 라고 했었고,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이 셋째 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남편이면 짐이지 뭐라고 했었더라.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날 화장실 앞에서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형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그냥 거리 좀 둡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큰딸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차갑게 한 거 아니야? 우진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차갑게? 난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그래도 내 가족인데. 수연아. 우진이 차를 세우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내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만 원 던지고 편의점 가라고 했어. 생일 때 속옷 선물했더니 테이블에 던졌어. 음식점에서 비웃고 주차장에서 조롱하고 화장실에서 뒷담화하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어. 심부름이나 시키는 하인처럼. 우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잘해주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넌 항상 내 편이었잖아. 우진이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일단은 거리를 둘 거야.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고. 그들이 정말 변할까? 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1년 후 마이너스 우진의 회사 상장식. 커넥트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2천억 원. 우진은 초대장을 장인 장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진이에게 그동안 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다. 돈이 생긴 지금에서야 잘 대해주는 우리가 부끄럽다. 너의 상장을 축하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가면 또 무언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차마 갈 수가 없구나. 1년 동안 많이 반성했다. 내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축하한다. 장인 박철수 올림. P.S. 면속옷 아직도 잘 입고 있다. 내가 고른 그 속옷이 제일 편하더구나. 우진이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딸 수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우진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우진입니다. 이번 주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며칠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 거실. 양가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진이 직접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장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장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진짜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니까. 둘째 사위 민수가 우진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큰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큰형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우진이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셋째 사위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형님, 저도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둘째 딸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정말 죄송해요. 셋째 딸 서연도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부, 용서해 주세요. 우진이 모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아요. 이제 됐어요. 1년 후 찾아온 명절. 우진의 새 집에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장인이 우진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진아, 그때 왜 참았니?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우진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40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더 간절해질 수 있었어요. 장모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너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야. 우진이 큰딸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우리 아이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 둘째 사위 민수와 셋째 사위 민호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큰형님, 저 요즘 큰형님 보면서 많이 배워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조용히 준비한다는 걸.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들도 충분히 훌륭해요. 둘째 딸 지영이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셋째 딸 서연도 말했습니다. 형부, 저도 유학 잘 다녀올게요. 형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갈등으로 얼룩졌던 가족이 이제는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우진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소리 없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서는 시간이 지나고 진심이 보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마흔이 넘어서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43, 백수 큰 사위라고 무시당하던 남자. 처갓집에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설거지만 시키고 생일 선물로 속옷 줬다고 테이블에 던져버리고, 처제들은 40이 넘어서 언제까지 저러고 살래? 라며 뒷담화하고, 동서들은 음식점에서 형편이 어려우시잖아요 라며 비웃고, 주차장에서는 15년 된 낡은 차 보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간 소리 없이 준비했습니다. 말 대신 결과로 돈이 생긴 후에야 태도가 바뀐 처갓집 식구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진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어른은 복수가 아니라 성장으로 답한다는 것을. 그리고 40이 넘어서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이 내일의 성공자일 수 있으니까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